세금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기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하니 이제 가을이 왔는데요. 네. 다음 주면 명절이죠. 네, 명절인데 지금 태풍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태풍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명절 하면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되잖아요. 이때 가족분들이 많이 모여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아무래도 부동산이 제일 관심도가 많았고 가격도 막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실 것 같아서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증여 고민하신다면 올해 안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7월 말에 세법 개정가 나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올해 안에 반드시 증여해야 하는 이유 총 몇 가지 뽑았죠? 4가지입니다. 사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좀 얼어붙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거래 절벽. 그렇죠. 거래도 하나도 없다 그러고 가격도 계속 점점 떨어진다 그러고 뭐 어느 지역에서는 반값도 나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네. 그런데 오히려 증여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워낙 건수가 없다 보니까 증여 건수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22년 현재 증여를 하시고 있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게 달라지죠? 네, 첫 번째로 취득세인데요. 네. 취득세는 이제 명의를 이전할 때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이죠. 네. 근데 현재는 증여 취득세 높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도 증여취득세율이 좀 되게 높아요. 원래는 몇 년 전만 해도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 뭐 현재도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원래는 4%죠. 네. 그런데 이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이제 취득세를 중과하는데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요. 네, 면적에 따라서 세율이 두 개로 달라집니다. 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12.4%,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13.4%의 증여세율이 적용돼요. 네, 원래는 4%였는데 12.4, 13.4 이러니까 뭐 3배가 훌쩍 넘어가는 이런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에 있어서 이 취득세가 아주 큰 고민거리였는데 이게 더 달라질 예정인 거죠. 네, 현재는 증여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가표준액, 기준시가에 곱하고 있어요. 네, 기준시가라고 하면 주택의 경우에 뭐 공동주택 가격이라든지 개별주택 가격 이런 거에다가 12.4, 13.4를 곱하니까 세율은 크지만 사실 좀 원래 이제 과세표준 자체가 좀 시가보다는 작았죠. 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증여의 경우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시가 인정이 뭔가 처음 들어보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그럼 시가 인정액이 되나요? 네, 시가 인정액이란 이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과 유사한 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뭐 대표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시가 인정이 되는지 살펴보자면 아파트의 경우에 취득일 전 6개월 전부터 취득하고 나서 3개월 이거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개월 전부터 3개월 이내 기간 동안에 증여 부동산이랑 유사한 면적의 기준 시가의 아파트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시가 인정액으로 봐서 적용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그런 경우 매매 사례가액이 생기는 거고. 네, 많을 수도 있죠. 물론 지금 거래가 많지 않아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뭐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네, 9개월 동안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건, 두 건 거래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가보다는 한 70% 수준이기 때문에 원래 말하면 70%보다 100%에다가 12.4, 13.4를 곱하게 되니까 배수를 따지면 거의 한 1.2, 3배 정도는 늘어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취득세가 기존에 세율도 올랐지만 이제 기준되는 금액도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023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증여를 염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요인 때문에 올해 안에 증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있죠? 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인데요. 네, 22년 5월 10일 요 한시적 중과 배제가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여기 내년 5월 9일이면 끝나요.
맞아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하는 경우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었잖아요. 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20%를 추가 과세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를 추가 과세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맥스로 뭐 45%에 30% 하면 75%의 지방세까지는 82% 이렇게 세율이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중과 배제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다주택자분들이 유거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지금 기간에 처분하시는 게 너무 좋을 텐데 문제는 안 팔리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처분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가족 간에 거래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참에. 그럴 때 이제 세율이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네, 뭐 양도세율을 같이 적용해서 뭐 부담부 증여를 하신다든지 그럴 계획이신 분들이라면 이 시기를 맞물려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는 또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종합부동산세 관련 기준일,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거든요. 네, 매년 6월 1일 현재 실질적으로 부동산 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종부세를 과세하죠. 네, 그러면 이제 증여를 할 거면 6월 1일 이전에 명의를 이전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다주택 중과 배제랑 맞물려서 5월 9일 이전에 한다면 이제 6월 1일 날에는 이 주택 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겠죠. 네네. 특히나 올해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이미 개정이 되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1주택자의 경우에 공제 금액이 9억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11억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의 종부세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여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2월 과세가 2023년부터 또 달라집니다. 네, 2월 과세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개념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증여를 하고 나서 바로 매도하는 거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죠. 다만 이럴 경우에 양도세 계산할 때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중자의 취득원가가 증여 당시의 재산평가가액이 되는 게 아니라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이 본인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아주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증여를 무력화해서 양도세를 계산을 하는 거죠. 네. 네, 이 기간이 기존 현재 세법에서는 5년인데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내년부터 10년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여받으면 5년 안에 양도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증여받으면 10년 안에 양도하면 안 돼요. 요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것과 내년에 증여하는 것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증여는 사실 그래도 좋은 부동산을 특수관계자, 뭐 자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전해서 부가 이전되는 효과를 갖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태까지는 5년만 기다리면 됐다면 이제 10년이나 기다려야 되니까 네. 예측하기가 너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법 측면에서 이제 4가지나 내년에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를 고민해 보실 법한 것 같아요. 네, 물론 현재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시장에 이 부동산을 이전하는 게 과연 좋나 혹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법만 따졌을 때 올해 내년에 내야 되는 취득세도 달라지고 또 뭐 양도세, 부담부 증여 관련된 양도세도 달라질 수 있고 종부세 효과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 2월 과세. 5년이 아닌 10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의사결정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알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고민을 언제까지 증여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의사결정 하신다면 사실 명의 변경하시는 데는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네, 등기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네요. 네, 다만 이제 마음을 잡수셨으면 그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가 있다든지 은행 채무라면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동산을 이전했을 때 당장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그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니까 일주일이면 물론 진행은 가능하지만 그 전에 예상되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네. 네, 이렇게 올해 안에 증여해야 되는 4가지 이유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 안녕.